안녕하세요. 키워드 클래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안의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의 그런 다양한 모습들, 일상에서 또 볼 수 있는, 아니면 조금은 좀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뭐 쉬운 주제 아니면 좀 편한 주제부터 시작하면은, 어릴 때 우리 귀신놀이 있죠? 네. 귀신 무서운데 귀신놀이 해요. 오, 내가 귀신이다. 이렇게 해서 이불 뒤집어 쓰고 동생들하고 같이 놀았던 기억 나실 거예요. 공격자와의 동일시 같은 부분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과 한 편을 먹음으로 인해서 나의 그런 무서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내가 귀신 무서운데 나가 귀신 돼버리면 이제 무섭지 않게 되는 그런 거죠. 스톡홀m 증후군도 조금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납치를 당한, 나에게 분명히 위해를 가하고 나쁘게 영향을 미친 대상인데 그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공격자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나의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이런 또 욕구, 뭔가 상충되는 것 같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불안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또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또 PTSD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누구나 판단하고 생각해도 이거는 정말 외상이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성폭력을 당하고, 아니면 끔찍한 장면들에 노출된, 전쟁에서 살아남은 어떤 상위용사들, 그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불안들, 그 이후로 한번 작동된 그런 불안, 그때는 이제 생존의 이슈가 있을 만한 불안인데요. 그때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을 보이는데, 특별히 감각이 약간 이렇게 멍하게 되는, 의식의 레벨이 툭 떨어져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 이후에 사건이 다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자꾸 반복해서 생각이 나고 떠올라서 플래시백이라고 합니다. 마치 그 장면이 실제 눈앞에서 환히 펼쳐진 것처럼 극도의 불안을 경험하는, 사건의 재경험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꿈에서도 나오네요. 꿈에서도 그 장면들이 악몽으로 막 나오기도 합니다. 예민해지기도 하고 어떤 성격 변화 같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어서 삶에 악영향들을 미치고 있으면, 저희가 우리 PTSD,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 이런 진단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그 안에 또 독특한 부분들도 있어요. 성적인 그런 폭력과 학대를 당했는데, 그러면 그런 장면을 재경험하고 또 그 장소, 그런 부분들을 떠올리게 하는 이런 자극들로부터 회피하는 일들이 일반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반응이잖아요. 외상을, 성적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분이 제 진료실에 이렇게 들어와서 깜짝 놀라고 남자 원장님이냐면서 저한테 막 짜증, 화를 내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성 정신과 의사인지를 모르고 들어오셨냐 이렇게 했는데, 뭐 다짜고짜 이렇게 화를 내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성폭력을 경험한 경험이 있는데 중년 남성에 대한 어떤 혐오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단서, 회피하고 피하는 방법이 보통 일반적일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 중에 간혹 그런 성적인 폭력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마치 성중독의 아이들처럼 본인이 성에 집착을 하고, 또 수많은 그런 남성들과의 문란한 성적인 그런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품행장애로 이렇게 보여져서 진료가 되어 오기도 합니다. 뭐 여러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트라우마에 마치 중독된 듯한 이런 모습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 단서들 중에 하나가, 그런 외상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뇌 안에서는 실제 엄청나게 강력한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한 물질들이 쫙 분비가 됩니다.
아까 좀 멍해진다고 했잖아요. 계속 그렇게 각성된 상태에서 그 트라우마를 견딘다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 부분을 낮춰버리기도 하는데, 실제 그렇게 낮출 때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것들이 분비될 때 그런 비슷한 유사한 물질들이 우리 뇌에서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뇌 입장에서 보면 트라우마 이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이 분비되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치 그런 외상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 외상을 찾아가고, 이제 불나방처럼 본인 타 죽을 줄 모르고 그곳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왜 이 친구의 문제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 트라우마 이슈는 모르고 지금에 보여지는 그런 성적인 그런 문제, 행동, 그래서 품행의 문제로만 규정하고 본다라고 하면 이 친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초기에 그런 트라우마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구나, 이렇게 보면 그런 마치 가해의 영역이 있는 이런 친구이지만 실제 피해자였구나, 우리 인식이 이렇게 확장될 때 그 아이의 문제를,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뭐 번외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 불나방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불에 본인이 타 죽는데도 그걸 어리석게 막 불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를 불나방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실제 그런 불이 있을 때 그런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어 가지고 실제는 불을 싫어해서 피하려고 하는데 불로 다가간다, 이런 연구들도 있더라고요. 불을 등지고 이렇게 맴돌다가 다 죽게 되는, 그래서 실제는 불나방은 불을 싫어했노라, 이런 또 재미난 이슈의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겉으로 보이는 현상 그 이면에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여지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그런 상식적이지 않기도 하고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할 때는 그 이면에 불안이 들어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의 얘기도 하나 해볼까요? 수행 불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참 잘하다가 바이올린 연주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아니면은 시험도 잘 보고 혼자서는, 그런데 막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연주를 하고 시험을 보고 할 때는 너무 긴장하고 불안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못 보게 되는, 그래서 본인의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평소 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할 때 이제는 수행 불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행 불안과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에 가면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이 있어요. 노래를 하는데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합시다,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막 이렇게 해요. 많은 분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박수 치면 박수 치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 볼 것 같아요.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치다가도 내려오고 이게 왜 안 될까? 시선을 의식해서 남들이 쳐다보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나 봐. 그냥 조금 부끄러움이 있나 봐. 뭐 MBTI, INFP여서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마음을 제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들켜버렸다 할까요? 알아버렸다 할까요? 당시에 제가 조금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었어요. 되게 좀 성격적으로도 모나고 주변의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고 또 가정 내에서도 문제가 많은 분이 있는데, 교회만 오면 그렇게 이렇게 얼굴 표정도 좋고 찬양을 할 때 박수를 치고 손을 들고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기분이 이렇게 싹 안 좋아요. 그러고는 제가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제 귀에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뭐야, 너무 이중적이잖아. 야, 너는 지금 그렇게 노래가 나와? 너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은데 너는 좀 정말 그렇다. 야, 너는 너 문제 모르지.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화들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박수를 못 치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안 되는구나. 내 안에 이런 상대에 대한 판단과 미워하는 마음, 선을 긋고 싶은 마음, 저 사람 별로야.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작용하는데 내가 마치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박수 치세요 라고 하는데 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날 향해서 그렇게 보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작동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안 되었구나. 네,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실제 피해 사고가 돌 때, 어떤 불안이 올라올 때, 남들이 날 싫어하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 할 때 그 이면에는 반대적으로 오히려 내 안에 그런 판단하는 마음들이나 선을 긋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상대에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참 신기하고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가 그렇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내용이 매맞는 아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분은 아주 생활적인 능력이 좋다고 할까요? 정말 열심히 투잡, 쓰리잡 하시면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삶을 아주 잘 살아내세요. 그런데 이제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또 우울한 마음들도 들고 이렇게 해서 진료를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삶 얘기를 이렇게 쭉 해나가십니다. 한 날은 이렇게 온 얼굴에 멍이 들고 상처 자국들이 있어요. 이거 무슨 일이죠?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때린대요. 반복됐어요. 폭력은 반복되고 늘 이렇게 맞은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더니 알코올 중독자이고 또 일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 거의 결혼하고 제대로 일을 하고 돈을 번 거는 없다라고 합니다.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욕구대로 되지 않으면 폭력을 일삼는 아주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괜찮은 분이, 능력도 있는 분이 왜 그런 사람들하고 살까? 마음으로는 참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데 또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이 있으니까 어떤 또 알지 못하는 무게가 있겠지 이렇게 하다가 한날은 제가 그걸 참지 못하고, 아니 본인은 능력도 되고 힘도 있고 얼마든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때리는 남편과 매일 맞아가면서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충격적인 말을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맞고 있으면 저를 버리지 않을 거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가? 라고 했더니 어린 시절에 성장의 이슈가 있었어요. 버림받는 거에 대한 좀 안정적이지 못한 가정이었는데 여기서도 버림받고 부모로부터도 그렇고 친척 집에 맡겨졌는데 거기서도 버림받고 몇 번의 이런 경험들이 성장 배경 안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죽기보다 싫은 마음, 버림받는 것,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것, 그 부분은 자기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내가 말을 맞으면 때리고 무능하고 정말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적어도 내가 매맞아주고 돈을 벌어주고 그 사람을 돌보면 나를 버리진 않겠지 하는 그 마음에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중년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안이 이런 거구나.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너무 그 불안이 커서는 자해를 하기도 하고, 자해를 해서라도 불안만 해소될 수 있으면 우리 몸에 자해를 하고 심지어는 그 불안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 요소. 그 여성분에게 있어서는 그런 의존성과 버림받는다는 그 상처와 불안 때문에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그와 함께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가벼운 얘기부터 저의 이야기, 무거운 얘기들까지 했는데요.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의 참 다양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해가 참 되지 않고 왜 저런 식의 반응? 또 내 마음 안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나는 왜 이럴 때 이런 행동들을 할까? 그런 퀘스천이 찍힐 때 그 이면을 쭉 따라 들어가 보면 불안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깊이 들여다보고 불안하다는 자신을 인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이 불안이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구나. 불안의 요소 안에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또 지혜의 눈이 열리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연결을 통해서 불안이 해소되기도 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 육군 대령의 이야기처럼 불안이 나에게 주는 어떤 내면의 사인으로 인식을 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셨습니까? 첫 번째 도둑질 했을 때의 그런 어린 시절의 불안, 부모님께 매맞았을 때의 그런 마음들, 친구에게 소외받았을 때의 그런 에피소드, 수많은 아무튼 본인들만의 불안이 좀 떠올랐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불안을 불안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불안을 느끼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 불안과 함께하는 여행, 참 불편한 친구인데 또 그와 함께 이렇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함께하는 여행은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의미를 찾아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로 키워드 클래스 불안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